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JB 웰빙 클럽의 MC 전준호입니다. 우리가 평소 숨쉬듯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이는 이 일상이 사실은 관절이라는 고마운 존재 덕분인데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정형외과 전문의 백승일 원장과 함께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 관절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정형외과의 백승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다.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너무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은 독이 되니까 자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죠.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그다음에 계단 다니는 것, 무리한 등산,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무릎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절염이 올 거라면은 현명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현명한 치료법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물리치료와 약 먹는 거. 그게 기본적인 치료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는 이제 무릎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데, 주사로도 효과가 없고 계속 불편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약물 치료하고 기본적인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하면 가장 1번으로 꼽는 게 소염 진통제죠. 소염 진통제가 있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절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또 사서 드시잖아요. 건강기능식품. 그러면은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염 진통제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거 통증이 줄어들다가 다시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염 진통제는 기본 목적이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염 작용이 1번입니다. 소염 작용을 함으로써 더불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죠. 단순히 진통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염 작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래된 통증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만성 통증은 관리를 안 하면은 계속 더 심해지고 심해지는 그 악순환이 거듭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염 진통제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쭉 복용을 하면은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약을 복용했을 때 잠깐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악순환의 사이클이 차단이 되니까 오래되었던 통증들이 점점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해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사가 정해준 만큼 드셔야 됩니다. 드시고 천천히 이제 약을 줄여나가는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가 좀 부작용이 있죠.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령에서는 심혈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일부 환자들한테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모든 약은 우리가 몸에 들어오면은 간과 콩팥에서 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복용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간이나 콩팥 기능이 너무 무리하게 돌아가다 보면은 같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부작용들이 아주 적은 정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 건강기능식품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러죠? 우리 주부님들도 다 드시고 계실 거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MSM, 콜라겐, 정말 숱하게 많은 기능식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신에 병원에서 주는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가진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약들이냐면 우리나라가 좀 한의학 쪽으로 발전이 좀 많이 돼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그런 효과가 있는 약들을 찾아서 그 약이나 생약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천연물 신약이라고 하는데 천연물 신약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약들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은 정말 효과는 기존에 있는 소염 진통제의 효과, 약의 효과하고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고 또 아까 소염 진통제에 가지고 있던 위장장애나 그다음에 심혈관계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연골 손상을 억제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약을 드셔도 통증이 오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골 주사. 그죠? 그 연골 주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 관절 속에 있는 윤활유가 있어요. 근데 관절염이 오면은 이 윤활유의 질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무릎 속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윤활유 성분도 아주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윤활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약을 만든 거죠. 그거를 무릎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안 좋았던 그 윤활유를 빼고 넣어주는 거죠. 이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유명한 약이죠. 스테로이드. 아주 강력한 염증을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께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난 절대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지금도 아마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응급실에서 환자가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게 없으면 돌아가세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약이에요. 중환자실에 스테로이드가 없다? 큰일 납니다. 응급실에 스테로이드가 없다? 큰일 납니다.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일부 이거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좀 너무 부각이 돼서 스테로이드를 싫어하시는데 저한테 만약에 어디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행사가 가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고 부었어요.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스테로이드 맞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근데 대신에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그 정도만 딱 지켜주면은 너무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주사,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 요즘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성분들은 다른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더 오래 갑니다.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사들에 비해서는 부작용도 적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주사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프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관절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연골판 찢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이제 연골판도 정리해주고 그런 치료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릎이 망가져 있는 무릎을 이제 일부 깎아내고 요즘에 티타늄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공으로 된 관절을 무릎에다 끼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 낫고 정상적으로 내가 뛰어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인데 그러진 않습니다. 인공관절을 해도 생활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더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사 치료는
재생이라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기능을 약간 개선시켜주기는 하지만은 망가진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재생을 시켜주는 주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PRP하고 이제 골수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PRP는 우리 혈액 중에서 이제 혈소판을 일부 뽑아서 하는 치료고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제 주사를 주는 치료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몸속에 흐르는 피가 이제 혈액이 세 가지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예, 이건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절 정도는 물이죠. 물 성분. 적혈구는 산소를 실어 나르고 백혈구는 염증 반응에 대항해서 또는 적군이 왔을 때 싸우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하고 혈소판은 어떤 거냐면은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 또는 출혈이 됐을 때 지혈 작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이 단순히 지혈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혈소판이 그 상처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상처가 났을 때 막 와서 여러 가지 인자들도 분비해주고 상처도 빨리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혈액 중에서 혈소판만 따로 분리해내요. 원심 분리하면은 이제 무게별로 세포들이 쭉 배열이 되거든요. 그 중에 혈소판이 있는 층만 따로 이렇게 뽑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주사를 놉니다. 그러면은 이 혈소판들이 관절염 있는 환자들의 주변에 있는 인대, 망가진 인대나 힘줄들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거를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고 그래서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사입니다. 영어로는 PRP라고 하거든요. 이 PRP 주사는 기존에 있는 스테로이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확 완화시켜주거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개선을 시켜주는데 PRP 주사는 손상된 조직을 인대나 힘줄, 근육을 복구시켜주기 때문에 갈라진 벽에다가 기존의 주사는 페인트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PRP는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발라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골수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뼈 안에 있는 액체죠. 뼈 안에 있는 액체가 골수인데 이 골수의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혈액이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우리가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을 다치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변형되거나 했을 때 망가지는 성분들을 또 골수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요. 좀 그 손상이 왔을 때 부품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그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줄기세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내 몸속에서 재생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조직에 가서 줄기세포를 피부에다 주면은 피부세포로 가고 근육에다 주면 근육으로 변하고 심장에 주면 심장 있는 조직으로 변하는 그런 아주 다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에다가 넣어주면은 연골세포로도 가는 그런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그런 그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무릎 관절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같이 망가진 조직들한테 얘들아 너 여기 다쳤으니까 고치자 하고 주변을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가 좀 더 다른 주사에 비해서는 효과가 좋은 편이죠. 그런데 역시 줄기세포도 다른 사람 것이 아닌 자기 몸 것을.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골수가 제일 많을 것 같은 가장 큰 뼈는 어디에 있을까요? 척추. 아, 척추. 예, 거의 비슷했는데 척추가 아니고 골반. 골반뼈. 그게 가장 크죠. 그래서 골반뼈의 그 골수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에서 자기 몸의 골반에서 이제 골수를 빼는데 실제로 거의 안 아파요. 마취할 때만 살짝 아프고 피부만 마취하고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도 치료할 때 보면은 너무 두려워하다가 골수 채취할 때 깜짝 놀래요. 언제 뺐는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를 오히려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빼서 주사 놓을 때 좀 더 아프죠. 주사니까. 줄기세포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우리가 황무지처럼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곳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씨를 뿌려서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또 그 주변의 흙들이 너희들 비료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 그래서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의 단점은 뭐냐면은 효과가 좀 더디다는 거. 주사를 줌으로써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고 평균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점점 내 몸이 디딜 때 무릎이 덜 시큰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까지는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동작 안 하셔야 되고요. 이 줄기세포 주사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수술하지 않고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00% 재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상 완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에 해당되겠죠. 또 나이가 젊으나 또 나이가 많으나 고령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술이 간단해서 그날 오전에 치료하면 오후에 집에 갑니다. 걸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안전하고요. 이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훌륭한 치료인지를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사들도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하면은 어디에다 실어요? 이제 학술지에다 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학술지가 정말 수십만 개의 학술지가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지구상에서 이 과학 분야에 가장 유명한 세 개의 학술지가 있어요. 네이처 들어봤죠? 네.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데 실리면은 우리나라 그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거기에 실리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3대 학술지.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네이처지라고 있는데 네이처지에 그 24년도에 나온 이게 논문이에요. 네이처지에 실렸다 그러면은 거의 교과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교과서로 실릴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퇴행성 관절염인데 아주 중증, 그러니까 3기나 4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37명을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 95%가 수술을 안 하고 끝까지 갔다. 근데 이게 이제 확정된 논문은 아니고 이런 논문을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앞으로 가능성이 너무 많은 치료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줄기세포는 그래서 좀 초기보다는 중기, 좀 더 안 좋은 분들한테 대상이 되고 수술이 부담스럽고 나는 수술을 진짜 하기 싫다. 고령이시고 또 기저질환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당뇨가 심하거나 뭐 혈압이 너무 높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마취하면 문제가 생기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는 빨리 다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빠른 그 일상생활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다른 주사 치료를 다 했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그때는 줄기세포가 대안이 되죠. 그리고 나는 인공관절은 절대 안 해. 그런 분들은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치료 비용이 좀 비싸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 치료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PRP, 줄기세포, 인공관절 비교를 했을 때 PRP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비싸고요.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좀 더 쌉니다. 서울 지역 같은 수도권이 좀 비싸죠. 근데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개 한 200~300만 원 아주 저렴한 데가 그리고 600~700만 원. 또 줄기세포 치료가 관절 안에만 간단하게 하는 주사 치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술로 하는 줄기세포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훨씬 넘어가기도 하죠. 그다음에 효과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개인차가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지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대보다 통증이 좀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좀 앞으로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음악 전신 순환 운동을 통해 심장은 건강하게, 몸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응용 동작으로 좀 배워볼 거예요. 원투 하고 같이 위빙 동작을 이어서, 그리고 어퍼 훅,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렇게 응용을 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밤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날이었나요? 힘든 날 아니었나요? 힘든 하루 떨치는 노래는 어때요?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봐요.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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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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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밤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날이었나요? 힘든 날 아니었나요? 힘든 하루 떨치는 노래는 어때요?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봐요.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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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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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밤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으면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주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할 수 있나요? 예,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예, 100% 대체는 못합니다. 그러지만은 기존에 있던 삶의 질의 패턴이 많이 좋아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결국에 인공관절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용이 꽤 비싼데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나요? 아니면 PRP처럼 자주 맞아야 하나요? 네, 이게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효과가 되게 보면은 1년에서 또는 길게는 4년까지도 갑니다. 빨리 다시 아픈 분들은 1년 정도? 글쎄, 그렇게까지 빨리 아픈 분들은 제가 보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에서 요즘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2년 사이에 3차례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인공관절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런 것이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 게
이제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무릎을 관리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릎 꿇고, 그다음에 쪼그려 앉고, 그다음에 특히 등산 중에서도 이제 내려갈 때는 무릎에 스트레스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피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무릎은 정말 중요하게 우리 몸의 바퀴 같은 존재죠. 기둥이고. 그래서 이 건강한 무릎이 있어야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